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방송 출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TV조선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냉장고를 맡긴 것이 아니라 민생과 안전을 맡겼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맡긴 건 냉장고가 아니라 국민 안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감을 뽐낼 때가 아니었고 책임감을 보였어야 할 때다라는 야권의 비판이 있었고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할 일 다 하고 예능 촬영하러 간 거다라는 여권의 반박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논란 속에 어제 방송이 예정대로 전파를 결국 탔습니다. 자, 이 실제로 방영된 방송을 보는 여야의 시각도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가 전산망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 K푸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기획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싶어가지고 저도 어제 실시간으로 방송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근데 과연 방송 전체를 보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공방이 필요했던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제철 음식, 제철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K푸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특히 요즘에 냉부회 같은 경우에는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 문화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께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나름의 또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 물론 당시에 그 어떤 시기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안의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추석 기간 연휴 내내 이걸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야당의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컬처, K푸드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힘쓸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 시점에 국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총력 투입된 그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을 찍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K푸드 홍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에이펙 홍보가 됐든 문제는 그걸 촬영한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9월 26일 밤에 화재가 났는데 자 9월 28일 낮 그 오후 시간에 그걸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면 그 화재가 난 뒤 한 40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이때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예요. 각종 증명서 같은 거 제대로 발급조차 안 될 때 아닙니까?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전산망 마비에 본인이 직접 참여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걸 지휘해야 되는 행정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자,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예능 방송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녹화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러는데 아니 화재가 나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는데 행정 최고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문제 안 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 일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치 야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 사태가 여야 간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된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당초에 나 고발할 테면 고발해봐라. 난 오히려 이거를 공론화하고 싶었고 판을 키우고 싶었다.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에 나섰고요. 주진우 의원이 맞고발에 나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주 의원의 어떤 기획 의도대로 좀 판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의원의 기획 의도라는 표현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기획된 정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고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26일 저녁에 화재가 발생하고 27일 오후 6시경 화재가 진압되고 그 이후에 28일 날 이 대통령실이 오후에 이 그 냉부회를 촬영하는 과정까지 시간대별로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소상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어떤 촬영 시점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거짓 브리핑을 했다거나 거짓 해명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또 그 허위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지휘 라인에 있는 총리, 행안부 장관이 밤을 새워서 화재가 완진되고 그것이 또 그 화재가 완진된 이후에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챙겨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지금 주진우 의원이 과연 이렇게 그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22년도 화재 그리고 23년도에도 같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건이 있고 당시에 이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했다. 3시간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큰 소리 쳤던 정권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화재가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그 사이에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의 정권에서의 책임도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마치 과거는 있고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세요라고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화재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났습니까? 예. 9월 26일 이재명 정부에서 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는 이 근원을 따지자는 얘기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핵심은 이 화재의 전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수습을 하지 않고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예능 촬영을 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요. 자, 9월 26일 밤에 그 화재가 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건 9월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 회의예요. 예. 그러면 9월 26일 밤 8시 40분에 귀국했으니까 그때부터 9월 28일까지 무려 38시간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재 수습에 나서지 않았어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건 명확한 팩트예요. 자, 그걸 주진우 의원이 지금 제기를 했는데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꾸 그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그 주진우 의원이 어차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 박수현 의원과 이제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뭐 고발했으니까 사실관계가 곧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지금 방금 전에도 최 의원님께서 10시 28일 오전 10시 경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때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냉부의 촬영은 그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7일 날 이 상황을 그 예능을 녹화를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7일 날 그 아침부터 총리가 이 중대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오후 6시에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화재 현장에 대통령께서 좀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지금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촬영 시점은 이 화재를 완진하고 그리고 나서 오전에 중대본 회의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할 말이 9월 27일에 뭐 했냐 이거죠. 왜 총리가 주재하고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9월 26일 밤에 화재가 나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고만 받고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보고만 받고 본인이 직접 회의 주재 같은 거 안 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9월 27일 하루 온종일 뭘 했느냐. 그리고 다음날 비상대책회의도 일찍 한 것도 아니고 오전 10시 50분에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했느냐. 이걸 국민이 알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주진우 의원의 기획 의도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었는데 그게 주진우 의원이 어떤 이런 고소 공방전으로 번질 것까지 기획을 의도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에 이런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짚어주셨다는 점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연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러니까 이준숙 전 위원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체포의 부당성에 대해서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다. 합작품이란 의심이 든다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결국 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영등포 경찰서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의심입니다. 글쎄 그건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제 의심인데 그 의심에 저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10월 1일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10월 2일에 집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체포영장 신청은 그 전에 2번이 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 동안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현직이었어요. 그렇죠? 현직 장관급 공직자를 체포하겠다. 경찰이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과연 그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겠느냐.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합작품이라는 의심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게 과연 그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현직 장관급 위원장을 체포할 만한 사유가 결국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 신청 집행 이후에 체포적부심에서 아 이게 부당한 구금이다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경찰은 처음부터 그럼 몰랐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기관장 출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될 때는 이게 대통령실에 보고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의심인데 청와대에서도 근무해 보셨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보고가 정확하게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고와 지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보고는 받은 것이고요. 지시는 내려가는 것인데 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만약에 경찰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저는 직권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체포의 필요성 여부 또는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실 또는 뭐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한 주장은 안 하시던데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뭐 기획에 동의하고 주장 같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장관급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요 장관급 아니라 대통령도 위법한 행위를 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발급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그 물리력을 향해서 공수처를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답습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경찰이 이렇게 빠르게 체포영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선거법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불과 한 2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다라고 보이고 법원에서도 이 출석 요구에 대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국회 27일 날인가요? 국회에 출석하는 거 필리버스터 때문에 분명히 출석에 의진이 있었으나 국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반드시 국회 출석이 소환 불응에 불가피한 사유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라고 법원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여러 이슈를 두고 연휴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